통화를 중앙정부만 발행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중앙정부의 판단이 꼭 공익을 위한 것일까? 안녕하세요, 김예나입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트코인의 비하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08년 10월이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전 세계의 컴퓨터 공학자 그리고 프로그래머들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메일에는 링크가 있었대요. 그 링크를 클릭해보면은 9쪽짜리 논문이랑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 논문의 내용은 대략 이랬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위조와 복사가 어려워 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명하게 모든 것이 거래가 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진 통화가 비트코인입니다. 라는 내용이었대요. 근데 2008년을 생각해보면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거든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금 이 암호화폐에 대한 엄청난 관심의 배경이 되었고 또 도화선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일어났냐면요. 2000년이었어요. 미국에서 닷컴 버블이 무너져요. 그리고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나요. 그 당시 미국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극복하고자 주택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칩니다. 대출 금리를 굉장히 낮췄고요. 그러면서 부동산 수요가 늘어났고 그렇게 주택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지 부시가 거기에다가 선거 공약을 내세웁니다. 뭐라고 내세우냐면요. 미국 내 가정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때마다 미국은 그만큼 더 강한 나라가 됩니다. 라는 공약을 내세워요. 거기에 발맞추어 많은 각종 정책 지원들이 같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월가에서는 대출 상품을 엄청나게 많이 내놓습니다. 그 당시에 뉴센트리 파이낸셜이라는 모기지 업체가 있었는데 닌자라는 대출 상품이 유행을 했대요. 이게 뭐였냐면 닌자, no income, no job or asset. 수입이 없고 직업이 없고 자산이 없이도 대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지마 대출이 굉장히 성행을 했다고 합니다. 위험한 상태가 지속이 됐고 그 은행의 수익은 굉장히 올라갔고 그러는 과정에서 악성 대출은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못 갚는 사람이 속출을 하게 됐고요. 그 결과 많은 은행들이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은행을 살려야겠는 거예요. 이게 망하면 미국에 더 큰 해를 입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어떻게 지원을 할까요? 돈이 없잖아요. 돈을 어디 갑자기 벌 수가 없잖아요. 달러를 찍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은행을 살려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일상을 살던 사람 입장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월급을 받는데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 돈을 뺏어서 그 은행을 도와주는 꼴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 은행이 뭐야? 위험한 파생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 배 불리기에 바빴던 그 은행이잖아요. 근데 그 은행을 돕는다고 내 돈을 뺏어가? 이런 생각 당연히 들죠. 그러면서 이게 배경으로 꼭 통화를 중앙정부만 발행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중앙정부의 판단이 꼭 공익을 위한 것일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암호화폐에 대한 동의를 갖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암호화폐 투자 열풍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의 그 9장짜리 논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탄생할 때 그 이메일에 그 논문에 들어있었던 내용을 제가 조금 잘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